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 시간 ARS와 문자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시면요. 1599-8338 ARS고요. 문자는 샵 8338번으로 종목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분입니다. 뉴제스탁 문호준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살펴볼 종목들 투자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세 종목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우리산업, 아모텍 볼 텐데 세 종목 모두 일단 보유 의견으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일단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29만 3,500원 매수 가격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26만 원대 와 있는 상황이고요. 6호의 귀한, 사드 보복 해제, 여러 가지 중국과의 호재, 좋은 기대감이 모아지곤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만큼은 주가가 좀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비중이 많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 수준이고 수익률은 아쉽게도 한 10% 정도는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중이 많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 라인 혹은 추가 매수 라인만 잘 정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네. 일단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들이 지난해 사드 그런 보복 조치 때문에 힘든 기간을 거치다가 그렇죠. 올해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완화 덕분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타 동종 업종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그런 네. 상황인데요. 그 원인이라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17년 9월 달에 면세점 내 인당 구매 제한 조치를 강화했는데 그에 따라서 좀 판매가 부진했고요. 하지만 관련돼서는 최근 다시 관련 구매 제한을 풀어주면서 이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들이 중국의 이런 규제도 완화되고 또 단체 관광객에 대한 유입 기대감도 커지고 또 이번 달 내에 한중 경제협력 또 국장급 회의가 3년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자체에 대한 반등 기대감은 크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대신 아모레퍼시픽이 상대적으로 타 업종 대비 부진했던 거는 네. 우려감들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으로 좀 잡을 수 있는 것은 2015년 이후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24만 원 정도를 보시고요. 그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위에서는 수익 실현까지 한번 보유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업종 분석,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팀장님께서도 역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계시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방법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산업 가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7,00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2%대 하락이고 28,0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인데 네, 보유할까요? 그렇죠. 네, 비중도 30%로 매우 많은 것은 아니고 또 네. 수익 구간에 있고 또 2차 전지는 아시겠지만 또 모두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책임질 산업이라는 데에서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식이라는 것은 꼭 그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되기보다는 선반영이 되면 또 그에 따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딱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산업은 관련돼서 PTC 히터 관련 매출이 사실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면서 그동안 실적과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된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지난해 9월 달 초음파 센서 사업을 인수해서 M 오토모티브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네. 관련돼서 올해 6월 달에 만도가 지분 29%를 인수했습니다. 우리 M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레이더와 초음파 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어서 만도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S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면서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 구간에서 충분히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아모텍입니다.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은요. 32,800원, 비중은 40%를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32,700원 현재 가격 기록하고 있고 매수가 네. 거의 근처입니다. 네. 코스닥 150 종목 신규 편입되면서 좀 기대감이 모아지기도 했었는데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다행히도 현재 매수가 근처 손실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이 40%인 점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상황에서의 매수가 아니라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매수했고 손실이 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 감소한 등 실적이 안 좋긴 했지만 그것들은 이미 선 반영돼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150 지수 신규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 진출 그리고 MLCC 관련 빅사이클 수혜가 기대되면서 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이 IT 업종 특히나 아모텍이 하반기에 올라가는 특징들이 많은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4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15%입니다.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네. 올해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쪽에 좀 더 기대를 걸고 보유 의견으로 분석 들어봤고요. 자, 나머지 준비되어 있는 세 종목도 투자 의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이고요. 카카오부터 보도록 할까요? 매수하시는 가격은 14만 2천 원, 비중은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12만 원대 현재 와 있는 상황이고 손실권에 있는데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비중이 완전히 적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추가 하락 시 추가 매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유 의견을 드린 것은요. 관련돼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카오 우리나라 대표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고요. 핀테크 부분에서의 좀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단 일본에서 관련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상장 이슈 관련돼서는 지분 약 60% 가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기대감, 또 내년에는 두나무에 대한 상장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합병한 카카오 M을 통한 음원 시장 확장 등 모멘텀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가 감소했는데 이것에 대한 주가 하락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제약회사는 아니지만 제약회사처럼 이렇게 신사업을 진출하는 기업들의 특징상 현 실적보다는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 기대감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로 카카오는 이미 좀 우려는 반영됐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 관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7만 원대입니다. 7만 7,600원 매수가, 비중은 60%, 비교적 많은 비중 싣고 계시는데 네. 지금 8만 원대 초반에 와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수익권입니다. 그런데 네. 뭐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당초 완공 예정보다 약 6개월 정도 빠르게 오는 9월 17일 정도에 청주 M15 관련된 반도체 공장 준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5세대 3D 낸드 플래시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좀 우려가 됐던 것이 영업이익 중 약 90%가 디램으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게 우려였는데 관련돼서 이 5세대 3D 낸드 플래시가 비중이 확장되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텍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과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60% 비중은 아마 투자한 본인도 조금은 많다라고 생각이 네네.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손절가를 일단 한 7만 9천 원 정도로 잡고 이 구간이 이탈하면은 손절하기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였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은요. 94,750원, 현재 가격은 93,000원대 와 있는 상황이고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보유할까요? 그렇죠. 네. 뭐 근데 그 제약사들은 사실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닝 쇼크를 기록하긴 했지만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인플렉타라 관련된 미국향 매출이 발생되고 또 유럽 쪽에서 램시마 가격 하락세가 안정이 되면서 하반기에 또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베타값,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2에 근접하면서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이나 코스닥 지수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반등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121선을 돌파할 경우 정배열에 대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그 매수하신 것보다 손해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보유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선 돌파 시 정배열 전환 기대감에 일단 보유 의견으로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과 우리산업, 아모텍, 카카오,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뉴지스탁 문호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